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스크아이, 레스크아이 팀이고요. 심트리얼 측의 과업 지시서를 받아서 저희가 저희만의 레스크아이 팀의 어, 사람이라는 아주 미소 객체에 대해서 더 잘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기법, 효과적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찾고자 그래드캠을 이용해서 분석한 뒤 적절한 어그멘테이션을 도출해서 그 어그멘테이션이 얼마나 디텍션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드캠으로 다시 분석해서 해당 그래드캠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팀장인 저 배흥영이랑 강석현, 이재빈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드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미지를 디텍션 할 때 이 모델이 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얼마나 어텐션을 두고 얼마나 웨이트 값을 주는지 그것을 잘 보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그래드캠을 적용하고자 했던 아이디어의 시작은 어, 해당 모델이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 때 오브젝트를 잘 디텍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발견되고 일단 일단 저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MAP라는 지표와 컴퓨전 매트릭스 이런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들로는 해당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모델이 왜 잘 못 찾는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타겟이라고 디텍션 하는지 이런 어, 시점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드캠이 이 부분에서 많이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드캠 분석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히트맵을 알아보고 어디 어텐션을 두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훈련한 데이터는 받은 데이터는 사드 데이터라고 실제 전환 이미지 실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튜토리얼에서 제공한 신테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요. 계략적인 워크플로우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사드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파블로 데이터셋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합성 데이터의 크기가 양이 더 많고 훨씬 한 10배 정도 더 많고 10배가 더 많고 그 모델이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일단 파블로 데이터셋을 훈련을 하였고 처음에 그 훈련을 먼저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트레이닝 된 결과 중에 디텍션을 잘 하지 못하는 어, 그런 이미지들이 덜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펄스 포지티브나 펄스 네거티브한 그런 이미지들을 필터링해서 얘네들을 그래드 캠으로 히트맵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 잘 디텍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히트맵이 어디에 어텐션을 두고 있는지 히트맵을 알아보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게 이건 디텍션 잘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다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안 되는 애들이. 네.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왼쪽이 이제 어떤 어그멘테이션 하지 않은 그런 욜로 V5 모델의 기본값을 적용해서 훈련한 결과값이고요. 왼쪽은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거,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두 번째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아예 히트맵을 그리지 않고 아예 디텍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임의로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넣어서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해당 어그멘테이션이 적용했을 때 히트맵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히트맵이 없어졌다가 다시 사람에 대해서 어텐션을 두고 있는지, 이런 변화성을, 이런 경향성과 변화성을 관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을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매번 다른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매번 훈련을 시키고 결과값들을 매번 뽑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저희는 그 부분보다는 일단 먼저 히트맵을 완성된 어느 정도 그린 히트맵을 보고 죄송합니다. 네. 히트맵의 경향성을 보고자 했었는데요. 먼저 히트맵을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히트맵이 다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고 이 어그멘테이션이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려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훈명님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행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런 이론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욜로 V5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제 욜로 V5 모델에서 이제 총 디텍션 부분에서 세 가지의 스케일, 세 가지 스케일 세 개를 고려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값이 도출되는데요. 각 스테이지마다 23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포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23번째까지 여러 스테이지가 있는데 각각마다 그래드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래드캠은 디텍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세 가지 스케일에 대한 그래드캠입니다. 각 그래드캠을 결과를 보면은 이게 17번 스테이지에 있는 그래드캠이고요. 이건 20번에 있는 그래드캠 이미지고요. 이거는 23번째에 있는 그래드캠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스케일 3에 해당되는 부분이 17번 스테이지에 있는 그래드캠 부분이고요. 스케일 2 이 부분에서는 20번의 스테이지고요. 스케일 1은 23번째 그래드캠으로 볼 수 있어요. 23번째 그래드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케일 3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소적으로 이렇게 히트맵을 그리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한 레퍼런스는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7번에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한 그래드캠이 더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 디텍션 부분에 더 많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과정을 하고 17번에 대한 히트맵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물론 V5에 내장된 기본값에 여러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맨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플립 업다운이랑 색상을 변경한 히트맵이고요. 세 번째는 카피 페이스트라는 약간 지터링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한 히트맵입니다.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사진은요. 첫 번째 문제 정리에서 주변 배경 히트맵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그멘테이션 아예 하지 않고 먼저 트레인을 돌린 결과인데요. 보면은 사람에 대한 디텍션을 할 때 히트맵이 아주 사람과 정확하게 거의 라인을 따서 그리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모델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라인을 따라서 히트맵을 그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트레인을 할 때 트레인 배치 중에 이제 레이블링한 결과가 있는데요. 트레인 보면은 여기 사람에 대해서 주변 환경까지 모두 학습을 해서 이 주변 환경에 대한 특징까지 모두 학습해서 이와 같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부분까지 모두 사람으로 특징을 학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블링을 다시 촘촘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한 뒤 결과를 알아봐서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레이블링을 다시 레이블링하는 것은 시간의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드론 카메라 시점 각도에 따른 디텍션의 차이인데요. 특정 방향이나 아니면 드론 카메라 시점이 거의 정수리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한두 가지의 이미지를 봐서 내는 결론이 아니라요. 저희가 총 테스트 이미지 2000여 개 중에 약 1000개 정도를 디텍션한 결과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면서 특정 각도에서 디텍션을 잘하고 못하고를 저희가 추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서는 눈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특정 각도에서는 맨 왼쪽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적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특정 각도에서는 그렇게 히트맵을 어느 정도 잘 그리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히트맵을 잘 그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주변 환경과 다르게도 다른 주변 환경에서도 네, 거의 비슷한 환경이고 거의 비슷한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히트맵의 밝기가 서로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겼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미지를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증강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적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플립 업다운을 적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을 한번 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립 업다운에 대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정한 부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아무것도 데이터 증강을 하지 않았던
결과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플립 업다운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맨 왼쪽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사진에서는 히트맵을 거의 그리지 못했는데 플립 업다운을 했을 때 좀 더 진하게 히트맵을 그려서 더 사람의 특징을 더 잘 잡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렇게 플립 업다운을 무작정 한다고 해서 모든 특정 각도에 대해서 히트맵이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예외 사항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오른쪽 첫 번째 사진 보면은 히트맵의 범위라든가 색깔이 원본에서는 이 정도지만 플립 업다운을 적용시켰을 때 오히려 감소되고 범위가 좁아지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히트맵이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발견한 문제는 이제 눈의 간섭 문제인데요. 이제 사람 이미지에 대해서 눈이나 어떤 다른 물체가 가려졌을 때 히트맵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경향성들을 여러 개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른 물체에 가려졌을 때 그런 대한 이미지를 증강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면은 약간 이게 강건한 학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카피 페이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카피 페이스트는 다른 이미지와 섞어서 약간 지터링을 준 다음에 학습을 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과 같은 다른 이미지와 섞어서 좀 더 강인한 학습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맨 왼쪽은 원본이고요. 두 번째는 플립 업다운 데이터 증강을 하고 세 번째는 카피 페이스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눈이 사람을 가리고 있는 이 부분에서 히트맵을 거의 잘 그리지 못했지만 카피 페이스트라는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했을 때 히트맵이 좀 더 진하게 또 약간 광범위하게 히트맵을 그리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뭐 실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정의된 클래스 외에 눈이나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이제 undefined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따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은 정의되지 않는 그런 물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만 특징을 고려하면은 좀 더 강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최근에 발표한 지스트에서 undefined한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그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 명도 차이인데요. 명도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는 거의 이 모델이 잘 그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 부분에서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히트맵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밝은 부분에서 히트맵인데요. 물론 주변 환경 부분 요소도 분명 영향을 받아서 히트맵을 그렸다, 잘 못 그렸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천 몇 개를 분석해 본 결과 어두울수록 잘 오브젝트 디텍션에 불리하다는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히트맵을 보지 않고도 이 모델이 명도에 따라서 모델 디텍션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히트맵을 보고 확실하게 이 모델이 어텐션을 잘 두고 있는지 못 두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명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많이 시도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 명도 부분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 증강을 해서 검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명도에 대해서 데이터 증강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의 획기적인 성능, 그 명도에 따른 강인성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빈님께서 아마 모델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보완한 저희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재빈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데이터 증강과 분석뿐만 아니라 모델 튜닝을 통한 성능 향상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델 구조를 보면 크기가 다른 새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드캠을 활용한 이미지고요. 이제 사람에 대한 디텍션 결과 예시이고, 위쪽에 있는 그래드캠, 중간 단계, 아래쪽에 있는 그래드캠 영상입니다. 그래드캠 영상을 보면 아래쪽에 위치한 영상일수록 작은 물체인 사람을 탐지하기보다는 큰 물체인 마크를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그래드캠 결과와 모델 구조를 보았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져 작은 물체보다 큰 물체를 탐지한다 생각되었고, 좁은 리셉티브 필드 정보를 이용하면 작은 물체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모델 구조를 일부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디텍션 결과이고 성능이 살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장에 대한 그래드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히트맵 크기를 통해 위쪽의 그래드캠에서 작은 물체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래쪽에 있는 그래드캠 영상을 볼수록 작은 물체보다 헤드 마크인 이제 큰 물체를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로 결과를 봤을 때 커피페이스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보다는 성능 향상 정도가 낮지만 기존보다는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양의 파라미터를 이용했을 때 기존보다 피처맵 영상 크기가 큰 이미지 사용이 증가하여 연산량과 추론 시간 증가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하고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모델 구조 변경이 작은 물체를 찾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델 구조가 어떻게 제가 마이크를 안 껐네. 모델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는 이렇게 세 개의 스테이지에서 영상을 보관하고 업샘플링이 2번 이루어집니다. 이제 백분에서 또 이미지를 가져올 때 위에서부터 포커스부터 0번이라 했을 때 4번, 6번, 9번에서 영상을 가져오는데 이제 모델 구조를 수정해서 업샘플링 하는 게 3번으로 바뀌고, 이제 2번 영상에서도 컨텐츠 사용해서 이제 영상 디텍션 할 스테이지를 하나 더 늘려서 바꾸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첫 발표라서 너무 좀 흥명님 많이 떠신 것 같고, 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사전에 이 신투리얼이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이 가업 지시서 전체 이 범위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저희가 합성 데이터란 주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업 뭐 주제를 이제 던지긴 했지만, 크게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처음 이제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이제 퍼포먼스가 나는 모델을 만드냐, 또는 이제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뭐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모델 성능을 내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얼만큼 잘할 수 있냐, 또는 이제 모델 측면에서 또 얼만큼 이 모델에 대한 뭐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이나 또는 모델 구조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서
얼만큼 이제 성능을 내줄 수 있냐.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뭐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헬리콥터가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 헬리패드를 인식하는 게 하나 있고, 또는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뭐 사람도 있긴 하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뭐 그러한 뭐 안전상의 문제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냐.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가업지 시설을 이제 제공해 드렸었고요. 또 데이터 소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드린 데이터가 한 10,000장 정도의 그 4K 이미지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뭐 헬리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 4K 사이즈에서도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좀 큰 이제 물체로 좀 인식이 되는가 반면에, 사람에 대한 객체는 거의 뭐 이제 줌인해서 보지 않고서는 굉장히 작은 미소 객체로 지금 분류되는 클래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레스큐 아이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라드캠이라는 이제 익스플로네이블 AI를 통한 각각의 히트맵, 각 모델 욜로 V5의 모델 레이어별로 어느 그 레이어가 가장 이 미소 객체에 대해서, 헬리패드가 아닌 이제 사람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계속 그 모델 성능을 높이는 걸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소 객체를 어느 레이어가 가장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를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이틀 전에 저희가 받았던 이 발표 자료하고 지금 소개해 주시는 이 발표 자료하고 좀 내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전에 이제 처음 이 히트맵에서 보고 있는 각 레이어별로 히트맵에서 뽑아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사람이 직접 보고 이게 뭐 잘 찾았다 못 찾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 레이어별로는 뭐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델 전체에서 최종 나오는 빅박스 아웃풋은 또 다른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히트맵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종 나오는 그 MAP 성능,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모델 전체에서 뽑아져 나오는 그 빅박스하고 지금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그 뭐 특정 레이어, 뭐 17번 레이어가 뭐 가장 잘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의 성능하고 실제 전체 모델이 성능되고 난 후에 이제 그런 결과값들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는지, 혹시 지금 재빈님이 발표가 지금 덜 끝나서 이제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 그런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제가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처음에 각 피처맵에 대해서 피처맵에 이제 그레디언트 웨이트 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변할 때마다 이 웨이트와 이제 피처맵에 대한 웨이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 그래프를 이제 뽑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해서 일단 여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음, 일단 요 모델 쪽 내용도 같이 좀 발표를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재빈님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빈님 마이크 문제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해결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빈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그럼 바로 재빈님 남은 발표 좀 빠르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네, 발표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 네, 다영님 외에 태희님이나 지호님 다른 순사위원분들께도 평가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어제 새벽까지 또 늦게까지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먼저 발표가 이제 원활치 않아서 좀 전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더니 잘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플립 업다운이 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에 더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플립 업다운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크랍을 한다든지, 크랍을 한 다음에 다시 뭐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아까 뭐 저희 다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인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1000장씩 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 좀 더 그 정량적인 지표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히트맵 같은 경우도. 그냥 히트맵도 이제 히트맵 자체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그 웨이트 세기가 다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히트맵을 잘 그렸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지금 실험하신 네 가지 방법들, 뭐 네다섯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가 몰라서 사실은 좀 객관적인 심사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발표 자리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위에서 찍은 사람의 이미지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이 2D 이미지에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요. 왜냐면 3D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데이터셋에서 그런 이미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태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호 심사위원님 네네네. 마지막 피드백 받고 다음 신비 AI 발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천천히 충분히 평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서서 이제 전다영 심사위원님하고 이태희 심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수치적인 부분, 이것도 충분히 GT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적으로 이제 모델의 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앞선 분들이 다 이제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되게 잘 집어주셔가지고 네, 저는 약간 앞으로 더 뭔가를 추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제 초반 부분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먼저 이제 맨 위에 있는 C3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 혹은 그러니까 첫 번째 히트맵 피처값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헬리패드만 잘 나오는 피처값 이러한 피처들을 한 번 더 뭐 컨캣을 시켜서 단순한 레이어를 하나 진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과정을 추가를 하면은 좀 헬리패드나 사람이나 이런 미소 객체들이나 좀 더 같이 성능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혹은 뭐 헬리패드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헬리패드를 너무 잘 잡는데 헬리패드를 조금 성능을 떨고더라도 이제 피처를 좀 매만짐으로써 새로 만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선점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드캠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패드 1기 때 그래드캠을 사용해서 그런 거를 확인을 했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너무 한정된 어그멘테이션에만 적용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되게 많이 쓰인 아까 문제점 중에서도 대조나 이런 빛 관련된 값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에 다 있는 그 메소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뭐 미리 파악이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만 너무 사용을, 그러니까 욜로 관련돼서 거기 있는 메소드들만 너무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신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들어보았고요. 지금 현재 첫 발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첫 순서에 많은 긴장과 부담을 느끼실 거 당연히 이해를 해서 발표 주신 흥명님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개념치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명님 팀, 레스큐아이 팀 첫 발표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